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들입니다. 오늘은 연식 변경된 레이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도 연식 변경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을 시켰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엠블럼이 들어가니까 약간 더 일본차 같은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레이의 옵션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택 옵션 하나가 진짜 더럽게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션 구성은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스탠다드 등급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있고요. 판매 금액은 1355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58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연식 변경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스탠다드와 프레스티지가 5만원이 인상이 됐고요. 시그니처가 1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스탠다드와 프레스티지는 옵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5만원은 엠블럼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니처는 다른 등급에 비해서 5만원이 더 올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새로 추가된 옵션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변화가 없습니다. 모닝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76마력의 9.7토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속을 달릴 때에는 크게 답답하지 않겠지만 고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출력과 토크고요. 연비는 모닝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집니다. 얘가 박스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모닝이 15.7km의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 레이는 13km로 2.7km가 연비가 모자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적재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레이에 많은 짐이 실리기 때문에 사업자 용도로 쓰기에는 그렇게 나쁜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외장 컬러는 6가지 색상이 있고요. 클리어 화이트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은 아니죠. 별도의 도장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시그니처 등급까지 가게 되면 오렌지 포인트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타이어 휠은 기본적으로 14인치 휠로 시작을 하고요. 프레스티지로 가게 되면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시그니처 등급은 15인치 휠로 휠이 커지게 되고요. 스탠다드나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도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15인치 휠로 키우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벌브 방식 헤드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 리어 램프도 LED로 바뀝니다. 그 밖에 LED 주간주행 등 LED 보조제 등이 추가가 되는데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LED 헤드램프로 바뀌는 건 아니라서 스타일 옵션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등급이 컴팩트 오디오 사용하고 있고요. 옵션 선택에 따라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더럽게 바뀐 옵션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전 등급이 컴팩트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컴팩트 오디오는 딱 봐도 후방 모니터를 표시해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선택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 등급이 후방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3.5인치 바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그니처로 가게 되면 4.2인치 바늘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잘려서 그렇지 오른쪽 사진과 사실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 두 계기판의 차이는 가운데 LCD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가게 되면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옵션을 살펴볼 텐데 스탠다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토 기어는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파워 핸들이라고 말하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컬럼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안전 기능 보시면 첨단 안전자 보조 기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전 안정성도 떨어지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요. 외장엔 14인치 휠로 시작을 하고 내장은 블랙 인테리어고요. 3.5인치 바늘 계기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가 직물 시트로 들어가 있는데 직물 시트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쩐내 같은 게 배게 되면 냄새를 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직물 시트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편의사항 보시면 스마트키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일반 폴딩 타입 키가 들어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에는 컴팩트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이 거의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필수 편의 옵션인 핸들 열선, 1열 열선도 없고요. 하이패스나 후방 모니터 같은 옵션들도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스탠다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보면요. 일단 버튼 시동팩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스마트키,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등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로 선택될 선택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이 서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초보 운전한테는 필수 선택 옵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같이 묶여 있어서 큰 폭은 아니지만 보험료 할인 혜택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후방 모니터도 추가를 해줘요. 제 생각에는 스탠다드
스탠다드에서 많은 기능을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세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총 1,00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꽤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핸들 열선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핸들 열선까지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100만원 이상 비싸집니다. 핸들 열선을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등급인 프레스티지로 가게 되면 똑같이 14인치 휠인데 디자인이 바뀌고요. 안개등이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도 가죽으로 감싸주고요.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도 추가를 해주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은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넣어주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시그니처로 가게 되면 다른 등급은 5만원씩 올랐는데 시그니처는 10만원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제는 기본으로 넣어주게 됐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옵션으로 선택하면 45만원인데 5만원의 인상폭을 가져가면서 시그니처에는 기본으로 넣어준 모습이에요. 이거는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그니처 자체가 1580만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선택 옵션까지 선택을 하면 17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그니처 선택을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타이어는 15인치 휠로 커지고요. 내장에는 오렌지 포인트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4.2인치 바늘 계기판도 넣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선택 옵션을 보면요, 제가 옵션이 좀 더럽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옵션이 더럽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패키지 1, 멀티미디어 패키지 2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선택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연식 변경을 진행을 하면서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 가게 되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선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방 모니터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과거에는 60만원 정도만 주면 후방 모니터를 쓸 수 있었다면 이제는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은 110만원 이상을 줘야만 후방 모니터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끼워 팔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비게이션은 휴대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50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을 주고 이 옵션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옵션이 더럽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조사를 무조건 욕할 수가 없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도 경차는 분명히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억지로 끌고 가는 라인업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서 싫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 남아서 싫고 양쪽 다 싫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